오늘은 사화가 진토를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전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화와 진토의 관계는, 진토는 뭡니까? 습이고 사화는 조화입니다. 그리고 사화와 진토가 만나면 화생토가 일어나겠죠. 화생토. 만약에 이것이 목의 계절의 화생토라면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목이 우짜랄 수 있습니다. 번져갖고. 사화에 의해서 진중의 을목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미 목의 계절이 지났는데 묘를 지난 거 아닙니까? 본류의 계절을.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중의 을목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라 본류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데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때 옥수수밭에 옥수수를 잘 키우면 옥수수만 생각해야 되는데 옆에 안 심었는데도 잘 자라는 뭐가 있다 이겁니다. 옆에 옥수수 말고 심지도 않았는데 콩이 알아서 큰다. 그걸 없애야 하는데 못 없앱니다. 아까워서. 욕심 때문에. 본류가 아닌 것에 미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성해진다. 이런 거는 번져서 생기는 것. 본류에 벗어난 것은 이렇게 통제돼야 되고 조절돼야 됩니다. 상당 부분 우짜라거나 본류가 아닌 것이 자라서 속도의 부분, 통제되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키우려고 하는 것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즉 잘못하면은 욕심이 나서 본류가 아닌 것도 욕심이 나서 키우게 되면은 원래 심었던 것에 뭐예요? 우짜라서 피해를 주게 된다 이거죠. 이런 거는 이제 소탐 대실이라 그러죠. 작은 것을 탐해서 소탐 대실이다. 작은 것을 탐해서 큰 것을 잊어먹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화와 다시 돌아와서 사화와 진토는, 사화가 화생토로 화의 기운이 토로 빠져들기 때문에 사화가 힘을 발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화생토로 빠져나가서. 그래서 사화가 갖고 있는 탄력이나 화의 조건이 그냥 진토로 끌려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 진의 구성은 목이 있어서 목극토를 하고 목생화를 해야 사화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이 있어서 이 진토를 조절하고 목극토로, 또 사화가 진토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충해주는 목생화가 이렇게 되어야만이 화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화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진토에 매이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중의 음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극토가 얼마나 잘 됐느냐의 관점을 봐야 한다 이거죠. 만약 그 사람 팔자에 사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때 축토 같은 것이 온다 이러면은 사화의 역할이 금과 사축으로 금과 연결될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화가 축토의 한습한 조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화진은
사화가 진을 만나면 난습하게 됩니다. 난습한 것으로 연결이 돼 갖고 사화를 흩뜨려 놓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잘 작용하지 않는다면 진토의 개입에 의해서 사화가 갖는 안정성, 일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진사는 주역으로 손이풍이라고 합니다. 손이풍. 진사는. 그럼 물상으로 부정적 작용을 하면은 손이풍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 아닙니까? 바람. 그러면 부정적 작용을 하게 되면은 감기, 독감이나 전염병, 중풍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진사가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바람을 타니까 비약적 발전, 비행기를 탄다든가 유행을 탄다든가 인기를 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진사는 또 지망살이죠. 지망살. 천라지망할 때 지망살입니다. 술해는 뭐예요? 이건 천라살이죠. 천라. 그래서 수레와 진사가 있으면 천라지망살 그럽니다. 그래서 지망살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의 그물에 갇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해석으로는 함정에 빠진다, 사기수에 걸린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에 걸린다, 유괴된다, 길을 잃는다,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전 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갑진, 기사, 을의 기묘의 남자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재성을 본다면 월간 기토와 시간 기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월간 기토를 먼저 여자를 만나고 나중에 시간이 있는 기토를 만나는 그러한 운명적 코드를 갖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기토가 진사, 이 손이풍, 그 앉아 있는 그런 여자, 거기에 앉아 있는 여자를 만나서 그 기토 여자는 예술을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여자죠. 그런데 이 기토가 뭐예요? 을목에 가까이 있어서 유정하지만 간목에 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목으로 갑기합을 하고 있잖아요. 갑기합이 더 유정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처음에 사귀었던 여자는 뭐예요? 간목한테 날아가 버렸습니다. 뺏겼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월간 기토는 갑기합을 했기 때문에 연간 갑과 더 유종하다 이거예요. 그럼 내 여자는 누구냐? 시간의 기토가 나의 여자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기토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이 살지에 놓여 있죠. 살지. 묘목에 놓여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을해묘로 살에 둘러싸여 있죠. 살에 둘러싸여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비견이죠. 비견국을 이루었죠. 그러면 기토는 뭐예요? 기토의 입장에서는 이게 을해묘가 다 남자 아닙니까? 남자. 그 남자, 모든 자기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극하고 있다. 자기를 뭐예요? 소유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갖고 싶어 한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일반적으로 그 여자가 뭐예요? 미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인. 남자는 미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이 여자를 쳐다본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남자에게 관심을 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인이다 이거. 그런데 이 월간 기토는 상관생제를 하죠. 월간 기토는. 그래서 이 사람 이거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만나는 여자다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는 뭐야? 상관생제가 되니까 남의 여자에게는 내가 서비스가 좋다. 잘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시간기토는 뭐예요? 살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막 한다 이겁니다. 제멋대로.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또 이 사람의 모친은 절을 하는 사람인데 절을 하는 종교인인데 그것을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해충이 됐죠. 사해충이라 배우자 궁에서 모친 궁하고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은 이 사주 구조가 좋지 않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나의 처하고 나의 부모하고 뭐예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잘 안 맞죠. 그래서 저를 며느리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처가 그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